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연달아서 1, 2위를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보면 예. 화랑장이다라고 아. 해도 진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모두 상승세였는데 특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진짜 화랑장이다. 글로벌 1위의 흐름을 달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정상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고 또 3월 CPI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더라. 그건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반면에 CPI는 예상을 하회한 5.0을 찍었으니까 계속 작년 6월인가 그때부터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었고, 근데 당일은 약발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PPI까지도 또 급락하는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약발이 어느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가 경기 침체에 비해서는 또 판정성을 거뒀는데, 다만 지난 금요일 증시를 또 보니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와 애틀란타 연 총재 같은 경우가 또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또 상향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불편함은 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이슈들의 시장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미증시를 좌우하는 변수긴 하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을 최근에 나스닥이든 뭐 S&P 500이든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영향이 크지 않더라, 예전보다는. 그게 중요하고요. 빅테크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난주 좀 쉬어갔었고, 반면에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원자재 섹터가 상대적인 지난주 강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금요일 이제 미증시의 특징은 역시나 실적 발표가 드디어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금융지의 발표가 실적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뭐 JP 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를 보였던 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화끈하게 매수를 하는 건 아닌데 안정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어떤 활발한 종목 장세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그동안 코스닥에 비해서 많이 밀렸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또 하이버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또 대형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다 보였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 또 반도체 감산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또 대규모 투자 소식이 훈풍을 좀 불어넣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물론 주춤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느낌이 좀 강했고, 2차전지가 쉬어가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엔터, 그동안 좀 쉬었던, 좀 조용했던 섹터들의 순환매, 뭐 웹툰 관련주도 움직이고 등등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의 자금이 43조까지 떨어졌던 고객 예탁금이 10조가 늘어났습니다. 53조까지 올라오면서 그 돈들이 지금 어떤 개별 종목들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우리 한국 증시, 특히 코스닥에 화랑장을 가지고 있다,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지난주 시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17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4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8일에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및 건축 허가, 또 중국의 1분기 GDP, 여기에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내놓고요. 한편 19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20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끝으로 21일에는 미국의 4월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를 보면은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이슈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계속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 지표 발표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리고 예. 또 경기에 대해서 지표가 하나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게 나오거나 그러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목은 하시되 너무 크게 우리가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거시 지표에 대해서 좀 약한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 어디를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가?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시즌 쪽에 실적 발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꽤 예민하거든요. 예.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한동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중국 양회 이후에 중국의 모멘텀이 정말 약해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가 18일 실적 발표를, 현지 시각이죠. 예.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그동안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웹툰 관련주라든지 미디어 관련주가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넷플릭스가 어떤 실적이 나오고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큰 영향이 없어도 되는데 예.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19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말 동안 또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또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예. 테슬라는 멀쩡한데, 자, 이런 부분들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 테슬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켓 셰어는 지키는데 단가가 떨어지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쪽으로 어느 정도 좀 픽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 침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평가를 보면 연준은 좀 약한 경기 침체 하반기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예. 당연히 정책 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투표나 여러 가지 인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지나봐야 알더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컨셉에는 이런 분위기죠. 요것만 딱 정리를 하면 어떠냐면, 금리에 대한 분위기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이후에 동결일지 아니면 인하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25bp 정도 우리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6월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까리하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면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미시적인 조금 더 마이크로한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변수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작은 쪽에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의 CPI 같은 경제 지표, 또 연준 인사의 발언보다는 당장 특정 섹터 종목, 특히 네 종목에 미치는 어떤 모멘텀, 거기에 시장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시장 전체의 전망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무난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선은 작년 12월에 우상향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는 계속 베팅을 해야 된다. 코스닥, 코스피가 12월에 올라온 추세선은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고경의 덕금이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2021년 가장 피크 때 보면 77조까지 늘어났던 게 43조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이게 바닥에서 지금 53조까지 올라왔다는 것, 그 10조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과연 그 10조의 돈이 예전에 포멀 현상을 일으키면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를 급등시켰던, 그리고 고생했었던, 과연 그 종목의 개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해서 2차 전지든 아니면 테마주 쪽이든 이 10조의 큰 돈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이게 당분간 양시장 모두 활발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만한 어떤 근거가 아닐까, 시장 전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객 예탁금 어느새 53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증시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아마 그 수익이 코스닥이 지금 얼마 올랐냐면요. 그 한 3개월 반 동안 코스닥 지수가 33% 올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 과연 이 33%의 수익을 넘으신 분들이 몇 분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15% 올랐습니다. 지수 자체가 15% 그리고 코스닥이 33%면 거의 뭐 대박장이거든요. 지수가 20%만 올라와도 좀 좋은 종목들은 거의 더블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블 난 종목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해 들어서 33% 올라도 대단한 건데 3달 반 만에 33%는 엄청난 거죠. 이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죠. 예. 우리 코스피 추세와 ADR 지표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코스닥도 가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가 더 올라갔다 뿐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추세선, 녹색선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변곡이 나온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보통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봉의 조정은 항상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위쪽에 ADR 지표가 올라가죠. 예. 그동안 2차 전지라든지 그쪽 한쪽 섹터만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내 종목이 안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이 강했는데 지금은 ADR 지표가 100 이상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섹터나 종목에 집중할 필요 없이 확산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동안 지수를 못 따라갔던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고르게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엔터,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섹터 쪽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이제 2차 전지와 엔터주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증시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2차 전지와 엔터가 살아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섹터가 대표적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종목이 못 가면 그 장은 끝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2차 전지와 엔터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2차 전지가 부담이라 그러면은 엔터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 쪽으로 활발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물급 신인 그룹의 론칭 특히 이제는 해외 현지화 아이돌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또 예. 콘서트 수요도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엔터주 쪽에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과연 기관 투자자가 지금 급등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종목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2차 전지는 기관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새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같은 경우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사기 힘들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뭘 살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감산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섹터를 놓고 관심을 가질 섹터는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2차 전지가 그동안 왜 강했던가 특정 섹터 어떤 종목군이 왜 강했던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탄착권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하루에 10%도 올라가고 20%도 올라가는 그 맛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느 섹터로 갈 것인가?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인데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지금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전체 전략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세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바이오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섹터를 말씀드리면 마침 주말에 또 이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연방항공청의 스타쉽 발사 허가가 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도 일론 머스크 얘기 많던데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그 로켓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이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관련된 이슈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쪽 실적 괜찮은 종목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